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또 뉴욕 증시안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서 주제를 보셨다시피 전 세계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대에 진입을 했는데 어떤 호재들이 더 추가가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먼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또 뉴욕 증시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난 2월 11일에서 2월 12일 이틀간의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8% 상승을 했고요. 램 리서치는 이틀 동안 10% 가까이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인텔이 5%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10%대의 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또 국내 증시안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네 분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할 분들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김민수 대표, 염승환 부장, 그리고 박정식 대표와 오늘 화상 전화 연결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호석 PB와 이른 시간부터 화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이슈가 반도체입니다. 먼저 이슈에 대한 주제를 공개해봤는데 네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이슈 속에서 오늘 염승환 부장은 반도체 빅사이클 의심 말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네, 이어서 강한 악재 발생 전까지 반도체주 관심을 갖자라고 박정식 대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수 대표는 공고한 시장 주도력을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호석 PB는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시대인 역시 반도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니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쭉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또 발벗고 나서는 듯한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대표, 반도체 쪽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백악관에서 11일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을 검토하는 한편 이 반도체 산업의 이 병목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적과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많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한 3%대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이 대만에서 TSMC가 글로벌 공급의 70%를 점유하는 자동차 전력 제어용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공급 지연이 확산이 되면서 현재의 상태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폭스바겐, 도요타, GM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공장 가동 중단이나 이 생산량 하향 조정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동차 협회에서는 이 MCU를 발주해 납품받기까지 26주에서 38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분기까지 이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분기 정도까지는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크나큰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반도체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 산업에서 반도체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폭발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연 부장님도 오늘 한 줄 의견을 보니까 반도체 호황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요새 근데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연휴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81,000원대까지 좀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도 있고 이게 반도체 빅사이클이 과연 나올 것이냐, 이게 너무 좀 말로만 떠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또 나오면서 또 거기다 수급도 꼬여버렸죠. 이 연기금의 대규모 매도가 지속되는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역시 계속해서 매도 압박을 좀 받으면서 수급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연휴 기간에 나왔던 얘기지만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공급망 조사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급등한 걸로 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투자를 할 때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여전히 좀 우리가 빅사이클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뉴스 잠깐 나왔지만 이제 퀄컴의 5G 모뎀 칩을 이제 삼성이 또 수주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일단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공급망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스틴 공장 대규모 투자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TSMC를 좀 어느 정도
추격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긍정적이고요. 거기다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데 여전히 뭐 수요는 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서버인데 올해 아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아마존 같은 이제 대표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마 수혜가 좀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올해 좀 1년 내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쪽은 경쟁은 여전히 좀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낸드 플래시 쪽에서 가장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 쪽인데 이쪽이 좀 최근에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업계도 많이 재편이 됐습니다. 그 인텔 공장을 뭐 하이닉스가 좀 인수를 한 것처럼 많이 좀 난립이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올해는 좀 재편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급이 어쨌든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낸드 쪽도 좀 살아나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반도체가 뭐 올해 이렇게 특별히 나쁠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하반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거지 사이클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사이클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이클이 또 한 번 남아 있기 때문에 큰 그림상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비관론이 갑자기 나올 때 주가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종목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뭐 뉴스가 어쨌든 가장 크게 되는 게 역시 그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한 이제 행정 명령에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 미국 쪽에 같이 진출했던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관련 밸류 체인들이 상당한 또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대가 또 도래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주가 시장의 주도주임이 분명하다라는 데는 내분 의견이 다 동일할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네, 다들 번쩍 들어주셨는데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어주신 김민수 대표님. 앞서서 이제 염승환 부장님도 최근에 국내 증시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 연휴 동안 반도체주들이 뉴욕 증시안에서 또 너무 좋아서 우리가 주도주 관점은 역시나 또 시장에서 가져가야 하는 포인트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모든 걸 네. 열일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뭐 많이들 뭐 어디 많이 못 가시니까 네. 검색하시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이번 검색이 쿠팡이고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 얘기. 세 번째가 이 반도체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만큼 반도체 쪽도 뜨겁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모두 다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또 메모리는 앞서 부장님께서도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 쪽이죠. 네, 지금 상당히 또 핫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끌었던 2017년도, 18년도 어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또 요즘 보니까 기사에 이제 채굴 얘기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많이 비트코인과 있죠. 반도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또 하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그냥 사회적 현상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또 연휴 기간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TSMC 쪽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의 또 투자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지원이나 재정 정책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또 유럽이나 미국도 어떤 자국의 반도체를 좀 키우겠다라는 쪽으로 약간 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게 되면,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어떤 잠재적인 또 투자 과잉과 악재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지금은 그거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최근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고점에서 한번 경신을 하고 약간 좀 무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수급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일단 아무래도 좀 정체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런 분위기와 삼성전자의 동향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강한 반발력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쉬어갔고 쉬어갈 수도 있지만 시장의 주도주임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유호석 PB는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시대인 역시 반도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디지털 한 줄 평을 반도체 이야기 나올 때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코스피 3000 시대에는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가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올해 들어서 이제 뭐 메모리, 디램이나 낸드로 대표되는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또 이제 자동차나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가 풍기 현상을 보이면서 이제 업계 전체가 슈퍼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뭐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보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대만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에서 서버용 디램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PC용 디램 그리고 또 모바일용 디램도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히려 모바일용 디램이 이제 호조를 띠면서 디램 전체에 이제 그 수요가 선순환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서버용 디램이 이제 불을 붙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도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가격이 이제 상승 요인이 조금 적은 편이긴 한데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로 가격이 상승 추세로 올라가게 되면서 디램과 낸드가 이끄는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촉발된 데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차량용 반도체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전기차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나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추가가 되면서 한 2026년이라면 이제 676억 달러 정도의 큰 규모로 이제 올해 작년 대비 이제 시장이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뭐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이제 네덜란드의 MXR 등의 회사들이 있는데요. 여기 후발주자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한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의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절대 강자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얻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반도체 생산 기업들, 파운드리 업체들 기준에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의 우선순위가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서버나 클라우드용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기업들한테 더블 부킹을 하는 경우가 현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아직 개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면 현재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플러스 차량용 반도체 수요까지 보탬이 된다면 앞으로 3,000P를 이끄는 시대 주도주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보기는 했었지만 이 시간에 또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파운드리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의 삼성전자가 어디에 또 증설을 하는지 그 결과에도 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박정식 대표, 뭐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종목은 우리가 또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까요? 네, 이미 뭐 파운드리 업체는 삼성전자랑 DB 하이텍을 꼽고 있지만 최근에 좀 급등력이 많이 나왔고 상승력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고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어보브 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도 순자산 가치 1,000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한 3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단기적으로 한번 받아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제품 그리고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이 MCU, 이 전력 제어용 이 반도체를 설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일단 우리 국내 파운드리 업체에서 재생산을 하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반도체 재설계 그리고 시제품 안정성 확인 최소 한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어버브 반도체가 우리 국내 지금 1위 MCU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호재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이 주가를 11월 달부터 급등시켰던 게 웨인인데 최근에 좀 웨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영업이익적 측면에도 2019년부터 상당히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2020년에도 2019년 대비 한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2021년에도 그런 영업이익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지금 15,400원 정도 자리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14,9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14,900원을 만약에 기술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손절 관점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6,800원에 단기 매도를 할 수 있는데 혹여라도 16,8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홀딩 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영 부장님. 저는 뭐 누구나 아시는 종목인 삼성전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8만 원 초반대까지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감 가지고 사신 분들이 좀 고생하고 계실 텐데 일단 이제 그 증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뉴스로 인해서 오스틴 공장 증설에 대한 뭔가 이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다음 최근에 파운드리 관련해서 수율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일부 뭐 불량이 좀 나왔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퀄컴에서 추가 수주에 성공한다면 또 이런 우려감이 해소되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악재는 충분히 반영된 주가고 두 번째는 코미콘인데 이 회사는 이제 미국 그 오스틴에 같이 삼성전자를 진출한 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 그 세정 부품을 만드는 이제 코팅을 하는 그런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오스틴 공장이 증설을 할 때 같이 수혜를 받는 그런 회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코도 한번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코미코를 꼽아주셨습니다. 뭐 김민수 대표님도 반도체 관련주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또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원고를 보다 보니까 네. 다 얘기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살짝 그냥 뭐 잠깐만 언급하는 정도로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박정식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어부부 반도체 발음 잘해야 됩니다. 네. 어부부 반도체인데 이 회사가 크기 시작했던 게 이겁니다. 이거죠. 네, 무선 이어폰. 네. 툭툭 치면 이제 안에 들어가는 MCU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쪽이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가전기기 쪽으로 점점 확대되면서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 들고 있고요. 또 잠시 뒤에 이호석 PB가 얘기할 테스나 같은 종목도 꾸준히 관심 갖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고점을 한번 경신하고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에이 그때 팔걸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실적 뚜껑 열리면은 아마 상대적으로 강한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와 테스나 말씀을 해주셨고 이호석 PB의 종목 테스나라고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힌트를 주셨는데 테스나와 또 어떤 종목 좋게 보세요? 네, 미리 스포일러가 있었습니다. 네. 테스나와 이제 해성 반도체인데요. 해성 DS입니다. 해성 DS인데요. 해성 DS는 이제 자동차용 리드 프레임 만드는 회사고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보다 반도체가 2배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주목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낙수 효과 기대가 있어서 같이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종목 얘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호황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꿋꿋하게 버텨내자라고 네 분이 동일하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네요.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